자, 이게 여기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의 이 나라들이 신대륙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보면 북미는 나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하게 되고, 중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중남미보다 북미가 잘 살잖아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도 미국하고 비교하면 못 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왜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중남미로 갔을까? 북미로 안 가고. 북미는 그때 당시에는 중남미보다 훨씬 문명이 떨어졌어요. 북미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떠올리면 돼요. 부족 국가로 쭉 나눠있던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예요. 반면에 중남미는 제국이 있었어요. 상당히 발전한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로 왔는데 100년, 200년 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중남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콜럼버스도 우리가 잘 알고 1519년에 코르테스가 아스텍 왕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오늘날의 이제 멕시코입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 피사로가 페루를 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그 원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디아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뭐 콜럼버스도 여러분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4차례에 걸쳐서 탐사를 합니다. 아마 계속 그 멕시코의 그 연안이 좁으니까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그 길은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여러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섬과 도시들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콜럼버스가 2번째 항해 때 그때 이제 사탕수수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후가 사탕수수가 잘 키워질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탕수수 농장을 위해서 흑인들을 많이 노예를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탕수수를 처음에 가서 심은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왜 그러냐면 콜럼버스의 장인이 아프리카에 있는 섬에서 그 사탕수수 재배 농장을 했어요. 사실 이 사탕수수, 설탕이라는 것은 이슬람 국가들이 먹는 걸 알았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때 섬으로 설탕이 유럽에 전래가 되는데 사실 유럽에는 사탕수수가 자랄 수 있는 기후가 없어요. 그게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아프리카 내륙에는 백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풍토병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은 못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의 앞에 있는 섬 같은 데서 사탕수수를 재배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조금 그냥 재배했을 정도죠. 그런데 콜럼버스의 장인이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거기 가보니까 되게 덥더라. 그러니까 이거 가서 가면 심어봐라 그래요. 가서 심어보니까 잘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탕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랜테이션 작물 중에 하나가 되죠. 사탕수수,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테이션에서 재배해서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 또 이걸 통해서 부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콜럼버스는 이제 그런 공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점령한 사람은 코르테스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지도자는 아니었고, 총독은 아니었어요. 그냥 쿠바 총독으로 간 사람은 지금의 이제 그 쿠바에다가 이제 본부를 뒀죠. 그래서 쿠바 총독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인데, 이제 섬이니까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본토 쪽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원정을 보냈어요. 그 원정 사령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코르테스가 야망이 아주 많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배를 다 깔아앉혀버려요. 우린 여기서 뼈를 묻는다. 그리고 딱 연락선으로 한 척만 남겨놓고 배를 다 깔아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쟁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한테 우린 돌아갈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없다. 우리 여기서 싸우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코르테스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면서 개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를 한 척 보내가지고 카를로스 5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족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땅을 이제 하사받은 이 칼 5세, 원래는 칼 1세였죠. 이 칼 5세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이 멕시코를, 이 아즈텍 문명을 다 정보를 해서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나의 정복을 허락해달라. 처음엔 탐사하라고 보냈는데 총독은 제껴놓고 왕한테 직접 보내가지고 자기가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이 멕시코 제국 정복기로 해서 코르테스가 칼 5세한테 보낸 편지, 보고서죠, 보고서. 이게 이제 그대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권,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스페니쉬도 모르고 옛날엔 이걸 몰랐는데 이 번역되게 된 게 나와서 내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시기 바라고.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영국 BBC에서 그 제작을 했는데 워리어스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코르테스를 이제 이걸 5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이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즈텍 문명 이전에 그 멕시코 연화 일대에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야 문명은 9세기에서 10세기 경이니까 굉장히 초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신대륙의 이 서양 스페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제 아즈텍 문명이고 후 뒤를 잇고 있었죠. 근데 이 아즈텍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이 아즈텍,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즈텍의 시장 경제가 상당히 발달돼 있었어요. 시장 경제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트라칼라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시장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의 질서를 잡아놓고 있었고 정부 감독관이 파견돼가지고 이 서로 시장 거래에서 속이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멕시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코르테스가 갔었을 때는 황제가 목테수마였어요. 어떤 책은 몬테수마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이라고 그래요. 수도가 테노치티클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테노치티클란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걸프에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걸프가 아니라 저기 멕시코만에서 들어와 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예요. 확대된 지도가 요건데 염해예요. 그러니까 내륙 이제 과거에 바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호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짜기 때문에 염해예요. 이 수도가 이 가운데 염해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공불락이죠. 왜? 이 가운데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강에 있는 여의도처럼 수도가 강으로 둘러 있으니까 배가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적이 침입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테수마 황제는 이때 중남미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신한테 바치는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비인간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서 다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굉장히 군주들이 잔인했습니다. 코르테즈는 이렇게 그 쿠바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지역들을 이제 점령해 가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통일 왕국이긴 하지만 많은 부족들이 사실 이 몬테수마 황제의 전제 정치에 아주 혐오를 하고 굉장히 반발이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점령을 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동맹군으로 이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르테스가 이끄는 1000명의 군대로 수만 명, 6만 명 이상 살았다 그러는데 그 도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맹군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스페인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슬람과 자그마치 7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물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AD 800년 때부터 15세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전투에 굉장히 능하고 전략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코르테즈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령을 해 들어갔고 11월에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클란에 도착했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황제를 만나면 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제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코르테즈는 가자마자 황제를 포옹을 해요. 유럽식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기준에. 그런데 이상하게 몬테스마가 이 사람들을 환영을 해요. 왜 그런가? 그 수수께끼는 내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이 전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얀 사람들이 와서 큰 거대한 새를 타고 하얀 새를 타고 하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왕권을 가져갈 거다. 찾아갈 거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전설의 인물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손님으로 접대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총을 갖고 있었으니까 총을 쏘니까 뭐 혼비백산해요. 그 소리에. 그러고 나서 황제를 갖다가 연금을 해버려요. 포로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몬테스마를 포로로 잡아놓고 몬테스마를 통해서 계속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즈텍 문명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총독이 있었던 벨라스케스 총독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콜럼버스가 코르테즈한테 소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또 다시 부대를 보내가지고 야 코르테즈 그 녀석 나한테 내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정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코르테즈를 다시 이제 오라 그래요. 체포하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코르테즈가 자기 부대 일부는 테노치티클란 수도에 남겨놓고 나머지 부대 반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요. 야, 그게 아니라 그 총독 그놈 벨라스케스 그놈 바보 같은 놈이다. 우리가 여기 멕시코를 점령해서 우리 황제한테 바치자.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이 안 된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걸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부하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테노치티클란 수도로 돌아오는데 이 없는 사이에 코르테즈가 없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다 죽어버려요. 4분의 3이 죽어요. 그리고 다 쫓겨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수도를 다시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또 만들어 동맹군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가지고 원주민을 동원해서 25m 크기의 배를 16주 동안 4달 동안 13척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대포하고 배를 분해해가지고 120km를 행군해서 산을 넘어서 배를 끌고 분해해서 메고 산을 넘어서 대단하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하고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우고 공격해 들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전투력도 약하고 아즈텍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 갖고 있는 총 뭐 이런데 게임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 이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전략과 뛰어난 용맹함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이긴 거지 절대 쉽게 이긴 전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즈텍 문명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했던 건 뭐겠어요? 중상주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했던 것은 금과 은이에요. 가는 곳마다 금과 은을 이제 찾았어요. 근데 이 아즈텍 사람들은 금과 은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뭐예요? 카카오 원두만 있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금은을 찾아오라고 막 시키죠. 그 이제 아즈텍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네들은 금과 은을 왜 이렇게 찾냐?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을 먹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 찾아와라. 막 이렇게 시켜요. 나중에 전쟁을 했을 때 아즈텍 사람들이 야 금과 은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금, 은을 녹여가지고 목에다 부어요. 이거 많이 처먹어라. 그러면서 니들 이거 먹는다며.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이제 일화도 나와요.